안중근? 일본 근대사의 영웅을 암살한 한국인 테러리스트 아니야?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청년이 알고 있는 안중근입니다. 일본에서 안중근은 그저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이토 히로부미가 한 한국인에게 암살당한 사건의 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 일본인이 한국 영화 하얼빈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학원생 사토 유키라고 합니다. 전공은 역사 교육으로 일본 근대사와 메이지 유신 이후의 발전 과정을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관심사는 주로 일본의 근대화와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일본의 위치를 탐구하는 것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나 중국의 역사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연말에 개봉한 영화 하얼빈을 통해 안중근 의사라는 인물을 알게 된 후 저의 생각과 역사관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처음 영화 하얼빈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세계사 시간에 잠깐 등장했던 도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화의 포스터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포스터 한쪽에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1909년 10월 하얼빈역에서 울려 퍼진 총성. 하얼빈역과 1909년이라는 연도,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연결되더군요. 아,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당한 곳 아니야? 저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떠올리며 영화가 어떤 내용일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암살자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위대한 정치가로 알고 있었고, 그를 암살한 사람은 일본 근대사를 방해하려 했던 테러리스트 정도로 배운 기억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에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는 제안을 했을 때도 저는 그저 호기심에 응했을 뿐이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주인공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그는 한복을 입고 등장했고 강렬한 눈빛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솔직한 첫 반응은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라는 의문이었죠. 영화는 안중근 의사의 젊은 시절과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과정을 세세하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료들과 함께 조선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행동에 나선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우고 자란 역사 속에서 그는 단순히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테러리스트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 했을까? 단순히 분노 때문은 아니었을 텐데. 영화는 그런 제 의문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저에게 매우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는 일본 최초의 내각 총리 대신으로 일본 헌법 제정을 주도했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을 근대국가로 변모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며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등장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교과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단순히 조선을 침탈한 악인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방해하는 존재로 여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을 막고 동양 평화를 이루려는 이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후반부에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담아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주장한 동양 평화론은 저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선의 독립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조선, 중국이 협력하여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동양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원대한 이상을 제시했죠. 그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과 철학은 단순히 한 시대의 독립운동가의 신념을 넘어서 지금의 동아시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역사가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 근대사의 영웅으로만 바라봤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나라의 고통과 그들의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화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본 중심적 역사관에 큰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암살이나 복수가 아니었고 오히려 일본인으로서 저에게도 깊은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제국주의적 행위와 그로 인해 고통받은 이웃 국가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에서 배운 역사 교육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죠. 안중근 의사는 단지 조선의 독립운동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 중국, 그리고 조선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사상가였고 그의 삶과 철학은 지금의 동아시아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 저는 머릿속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영화 속에서 묘사된 안중근 의사의 모습과 제가 알고 있던 역사의 모습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단순히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던 걸까? 그의 행동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걸까? 일본에서 배운 역사 교육 속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에 제게는 그가 가진 신념이나 철학에 대해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일본어가 아닌 영어와 한국어로 된 것이었고, 그 내용은 제가 배운 역사와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본의 적대적인 감정만 가진 인물이 아니라 철학과 사상, 그리고 동양 전체의 평화를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면서 저는 큰 혼란과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안중근도 한국만의 인물이 아닐지도 몰라.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해. 그렇게 저는 안중근 의사와 그가 속한 시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관점을 직접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고 한국의 한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역사와 문화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6개월 동안 서울에서 공부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정교한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고 공항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교통은 너무나도 효율적이었습니다. 한국 친구가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왔고 저희는 함께 서울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마주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영웅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광장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니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었습니다. 이곳이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곳이야. 내가 영화에서 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지. 한국 친구가 저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야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과 제가 과거에 그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대한 부끄러움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기념관 내부는 외부의 번잡함과는 달리 매우 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전시물 하나하나가 그의 삶과 신념을 조용히 설명하고 있었고 특히 벽에 걸린 그의 유목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인무신분리, 이 글씨를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구 안에 그의 철학과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안중근 의사가 단순히 총을 든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깊은 사상과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안중근 의사와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가르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히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배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람으로만 말이야. 그의 철학이나 동양 평화론 같은 건 전혀 배우지 않았어.
친구들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한국에서 바라본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설명해 줬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건 단순히 복수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 그는 조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동양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야. 그들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과거 일본에서 배운 역사 교육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일본 중심의 시각일 뿐 다른 나라들의 관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구나. 며칠 후 저는 다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마지막 전시물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직전까지 쓴 편지와 그의 손도장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단순히 가족과 동료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이 남긴 사상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지길 바라는지에 대한 그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손도장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손도장이 찍힌 순간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이길 바랐습니다. 그의 편지 중 한 구절은 저를 며칠 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부끄럽지 않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그가 얼마나 큰 신념으로 자신의 삶을 바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들에게 끼친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역사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모습은 놀랍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 한국, 중국이 협력하여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의 동아시아도 여전히 협력과 갈등 사이에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보낸 몇 주 동안 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의 동양 평화론과 신념,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이유에 대해 한국에서 배운 관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관에서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의 영웅이자 동양 평화의 선구자로 여겨지지만 일본에서는 그가 근대화를 이끈 지도자를 암살한 테러리스트로 간주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육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지도자들의 공로를 찬양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안중근이라는 이름은 단지 짧게 언급될 뿐이었고 그것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자라는 간단한 설명에 그쳤습니다. 영화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접하고 한국에서 그의 철학과 신념을 배우면서도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의 행위가 옳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이 동양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그의 철학이 훌륭하다고 해도 암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고민은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안중근 의사가 신념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게 과연 동양 평화에 도움이 됐을까? 결국 그 후에도 일본 제국주의는 멈추지 않았잖아. 제 질문에 친구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맞아. 안중근 의사의 행동 하나로 모든 게 변하지는 않았지. 하지만 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를 남겼어. 동양의 평화는 제국주의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메시지 말이야. 그가 없었더라면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들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당시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동양의 평화를 꿈꿨던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암살이라는 방법이 옳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울산의약을 강제로 체결했으며 한일합방의 길을 열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제가 일본에서 배운 이토 히로부미의 이미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며 일본의 헌법을 제정하고
일본을 근대국가로 탈바꿈시킨 영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고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일본의 근대화가 단지 내부적인 발전이 아니라 조선과 같은 이웃 나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는 영웅으로 여겨질지 몰라도 조선에서는 침략자로 기억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깨달음은 제게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 보존된 곳이었습니다. 기념관에서 본 전시물들은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안중근 의사가 체포된 후 리순 감옥에서 남긴 기록들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법정 연설은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이 동양 평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큐레이터는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단순히 조선의 독립만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양 전체의 평화를 원했어요. 일본, 조선, 중국이 협력하여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는 세상을 꿈꿨죠. 그래서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의 행동이 단순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중국,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를 위해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념관의 마지막 전시물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직전까지 남긴 편지와 그의 손도장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는 단순히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은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 중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동양 평화를 꿈꾼다. 내가 죽어서 이 뜻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나의 영광일 것이다. 그의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그가 얼마나 큰 신념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쳤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죽음이 정말 동양 평화에 기여했을까? 기념관을 나온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근대화가 다른 나라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제게 매우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제게 단순히 한 인물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인으로서 제가 과거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 이 질문은 제게 매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아시아에 던져지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짧은 6개월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저는 역사를 새롭게 보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라면서 저는 일본의 근대화가 얼마나 놀라운 성취였는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 성취가 단지 일본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고통과 희생을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일본 땅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여러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의 역사는 얼마나 편향되어 있을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안중근 의사가 남긴 동양 평화론은 단순히 그의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동아시아에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은 여전히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단지 과거의 잘못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의 철학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동양 평화를 위해 싸웠고 협력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동아시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그가 주장했던 협력의 정신에 기반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제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배움을 듣고 놀라워하거나 반발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안중근, 우리에게는 테러리스트 아니야?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잖아.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테러리스트의 행동으로만 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를 알고 나면 단순히 테러리스트로만 볼 수 없을 거야. 그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야. 그들과 대화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요. 안중근 의사를 단지 한 나라의 영웅이나 테러리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과 행동이 오늘날에도 던지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과 일본의 역사적 책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저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에게 끼친 고통과 그것이 오늘날 동아시아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에서 저는 일본의 과거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의 어두운 면도 함께 바라보며 이웃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꿈꾸었던 동양 평화는 단지 과거의 이상이 아니라 지금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비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후 몇몇 친구들은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지금 뭘 해야 할까?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그 질문에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변 국가들이 겪었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해. 그게 바로 안중근 의사가 강조한 동양 평화의 정신 아닐까? 안중근 의사의 삶과 철학을 알게 된 것은 제게 단순히 한 인물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선의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인인 저를 과거와 마주하게 만들었고 일본과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협력과 화합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알고 그의 철학을 통해 동아시아의 미래를 다시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안중근 의사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이자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양 평화를 꿈꾼 것이 나의 영광이다. 저 또한 그 꿈을 공유하며 동아시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은 발걸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역사적 치부와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철학을 따라 자신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제보자님의 마지막 글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